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좀 방송할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단숨에 3,540선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쓰는 흐름들 나타나고요. 2% 강세입니다. 코스닥 역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넘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너무 집중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릴 테지만 일단 삼성전자는 한 5,800억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3,500억 원 매수가 집중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물 만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단에서도 52주 신고가가 속출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포트 안에 반도체가 없는 분들은 이 수익률에서 약간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포모에 대한 느낌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반도체 관심 있어 하시고 포트에 차곡차곡 담아 놓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수익장을 즐겁게 즐기고 있지 않을까, 추석 연휴 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시장을 쫙 펼쳐놓고 봤을 때요. 그냥 뭐 반도체 일색이거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빅딜을 따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오늘 반도체가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이유를 그냥 테마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만 전자 터치를 했습니다. 4년 8개월 만이고 40만 전자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반도체 양대 산맥에 잘 해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게 한 4년 뒤까지 700조 원 투자되는 그런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오픈 AI가 주도한. 근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오픈 AI CEO 만났고 여타 삼성 그리고 SK 회장이 다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잭팟이 터진 거고 그냥 보수적인 금액으로만 봐도 100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반도체 칩, HBM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워낙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의지 있고 K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도 확인한 바 해외에서는 몸을 닳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SK하이닉스나 HBM의 이렇게 성공적인 딜 소식을 듣고 마이크론도 급등하면서 8% 넘게 올랐거든요. 전반적으로 미국 반도체 업종 긍정적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 쪽에서 화이자 관세 유예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3년간. 그러면서 반도체도 혹시 이런 심리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까지 담아봤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 좀 거듭나려고 하는 확실히 경쟁력이 반도체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나 봅니다. 세계 3위 웨이퍼 12인치 기준으로 제조사 SK 실트론 이거를 이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SK 그룹과 아마 이제 두산 그룹의 딜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사이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이슈가 뭐 다 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할게요. 이 이슈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이후에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섹터 2차 전지 관련주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튬 아메리카라고 북미 최대 리튬 채굴 업체인데요. GM가 대형 리튬 광산을 개발하고 있고 서부권에서 보면은 최대 규모이거든요. 이런 곳인데 미국 에너지부가 지분을 5%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대출을 한 3조 원 빌려주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대신 지분을 인수한 약간 인텔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리튬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또 2차 전지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데 지금 이 시장을 중국과 칠레가 독점하고 있어서 미국은 배아파합니다. 자국을 중심으로 이런 공급망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리튬 아메리카 그 부분을 좀 인수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이제 앞으로 확인하실 게 중요한 게 단기간에 3분기 인도량인데 해외 IB들의 그 예측을 보면 그래도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그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흐름들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LNF는 ESS 배터리 이쪽 양극재 시장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최근 이제 10% 튀는 흐름도 있었는데 에코프로비엔과 LNF가 3분기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다 맞물리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들도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고 증
증권사에서는 사실 좀 약간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엇갈리는데요. 이후에 앵커 브리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요. 오늘 그 수소 관련주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잇따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한 종목이 눈에 띄었으니 두산 퓨얼셀입니다. UBS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투자 의견 바꿨습니다. 중립이었는데 매수였고 목표 주가도 꽤 높게 잡았더라고요. 4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외 특히 이제 미주 쪽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주 모멘텀이 있고요. 어제 이거 말씀드렸어요. SOFC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중요성, AI 데이터 센터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전력 부족 이거에 대한 수요 니즈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가고 있는데 수소 연료 전지가 이제 빠르고 뭐 효율적이고 가성비 이런 부분도 이제 언급이 됐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두산 퓨얼셀 수소 연료 전지 섹터에서 UBS의 이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8% 뛰었습니다. 물론 음봉입니다. 시가 대비 상승 약간 줄였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해외 매체에서 나온다는 거 좀 좋게 봐야 할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일단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지수 상황과 오늘은 뭐 기록을 경신하는 섹터, 지수, 종목 너무 다양해서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6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오름폭을 점차 키우면서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540선을 장중에 넘어서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3,54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해도 지금 오전장 들어서 1조 원 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흐름 짚어보시죠. 일단 보시면요, 초록불 켜낸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건 반도체 투톱의 강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놀라운 강세, 지금 삼성전자 4% 넘게 뛰어오르고 있고요. 약 5년여 만에 9만 원 선 회복, 정규장 들어서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약 11%가량 튀어오르면서 지금 신고가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강한 모습, 오늘 SK하이닉스도 4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9만 원 선을 넘어서고 SK하이닉스도 40만 원 선을 넘어선 모습, 오늘 반도체 투톱 정말 강하다라는 점 일단 보이는데 이 안에는 오픈 AI와의 스타게이트 협력이 있겠죠. 일단 이 안에 월 90만 장가량의 이 웨이퍼를 공급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HBM 2배가량 증설한다고 밝혔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램 업황 회복 그리고 지금 오픈 AI와의 협업으로 반도체주들 정말 강한 상승 탄력 붙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지수 자체적으로 3,500선을 넘어선 거의 바탕에는 반도체주의 급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이 오픈 AI와의 협력, 이 점이 지금 우리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삼성과 SK가 또 데이터 센터를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포항에 그리고 SK는 전남에 오픈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2곳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식에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오늘 올라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2%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 LS 일렉트릭 1%가량 상승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약 3.86%가량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오픈 AI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스퀘어가 14%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오늘 SK 스퀘어가 주목을 받고 있고 상법 개정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강세로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붙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오늘 조선, 방산, 원전 같은 종목들은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다 보니까요. 기존 상반기 주도주였던 조방원이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한화오션이 0.18%가량 상승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1%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1%가량 하락, 삼성중공업도 0.46%가량 쉬어가는 움직임 포착됩니다. 원전주들도 오늘은 조금 쉬는데요. 두산 에너빌
에너빌리티가 0.4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오늘 KB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지만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쯤에 수주에 대한 소식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체코 원전과 불가리아 원전 등에 대해서 수주가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전망, 이 수주에 따른 주가 급등이 예상된다라는 전망 냈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방산 쪽도 오늘은 조금은 쉬어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09%가량 소폭 상승, 한화 시스템 2%가량 빠지고 있고요. 한국 항공우주도 1%가량 하락입니다. 현대 롯데만이 1% 넘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기, MLCC에 관한 이 업황 회복 전망 나오면서 튀어올랐죠. 오늘도 1.45%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이 외에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5%, 지금 6%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미반도체 HBM TC 본더를 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장비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지금 HBM을 2배가량 증산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단으로 수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6%가량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업종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주들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 증권 쪽으로도 투심이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3%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키움증권도 2.87%가량 상승, 한국투자증권도 2%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 은행주, 지주사단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초록불 켜낸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다만 차별화된 업종별 차별화 움직임이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살펴보자면요. 반도체 소부장단이 전반적으로 초록불 켜면서 움직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테크윙이 6%가량 올라주고 있고 원익 IPS도 5%가량 상승, 하나마이크론 2.2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심텍도 8%가량 오르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점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어제자로 지금 한미 간 AI 동맹이 맺어졌다라고 평이 나오고 있죠. SK와 삼성의 오픈 AI와의 협력, 이 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반도체 소부장까지 지금 훈풍을 불어넣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주와 함께 살펴보자면요. 오늘 미용의료기기 따는 조금 쉬어갑니다. 파마리서치가 3%가량 하락, 휴젤과 클래시스도 빠지고 있는데요. 다만 그래도 알테오젠이 2.84%가량 올라주면서 이 시총 상위주 안에서 큰 폭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도 1.66%가량 상승, HLB도 1.8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FDA 승인받은 키투르다 SC에 관해서 어제 마일스톤 수령했다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최근 들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붙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오늘 지수가 오르는 것에는 이 알테오젠의 상승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반도체 소부장단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 좋았던 이 화장품주들은 오늘은 조금은 쉬어갑니다. VT 1%가량 하락, 실리콘투도 1%가량 빠지고 있고요. 엔터주들도 오늘 조금 쉬어가는데 SM 1%가량 하락, YG도 1%가량 하락입니다. CJENM도 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으로 이 오픈 AI와의 협력 소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열어보시죠. 오늘 지수 보시면요. 코스피가 정말 놀라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48%가량 오르면서 3,54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3,542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장 초반부터 사상 최고치 경신해냈는데 지금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도 0.89%가량 오르면서 85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덕분이고요. 코스피 200 보셔도요. 3% 넘게 오르면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이 눈에 띈다라는 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열어보시죠. 외국인이 정말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들어서만 지금 1,100억 1조
가량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점차 오름폭을 키워가는 모습, 매수폭을 늘려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500억가량 소폭이지만 사들이고 있고 개인은 지금 1조 넘게 순매도 중입니다. 오늘 외인의 매수세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모습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200억, 기관도 2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5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 그 안에서도 오전장 들어서만 1조 넘게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이어가 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가줍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9만 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0만 닉스, 이런 이제 수식어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렇게 갈 거면 그동안 왜 그렇게 오랜 기간 속을 태웠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참지 못하고 매물 내놓고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좀 배가 아픈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건 오늘 시장 코스피에서 1조 넘게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데 한 5대3 비율로 삼성전자의 한 5,800억 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3,500억 원 정도, 거의 몰아서 사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픈 AI와 이제 빅딜이 이제 나타났는데, 스타게이트가 말씀드렸다시피 2029년까지 700조 규모의 사업인데 100조를 보수적인 금액으로 따낸 거고, 핵심 파트너로 이제 합류가 되는데 거의 뭐 전방위적이에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있겠고요, AI 데이터 센터 있겠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있겠죠, 해양 기술까지 전방위적인 사업에서 앞으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년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월 120만 장으로 현재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대 캐파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월 한 60만 장에서 65만 장 만들어낼 수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월 50만 장이에요. 이를 더하면 최대로 했을 때도 120만 장인데 최대 월 90만 장을 지금 오픈 AI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 세계 HBM의 생산 능력의 2배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물량,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웬만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실적에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오픈 AI가 이렇게 몸을 달아서 가격도 잘 쳐주면서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있으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AI 가속기를 만들길 원해요. 근데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컴과 손을 잡기도 했죠. 근데 이제 AI 서비스를 굉장히 잘 하려면 고성능 HBM이 필요하니까 여기를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초고속 AI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도 엔비디아도 HBM을 거의 70%를 싹쓸이해 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도 몸이 달았다라는 표현을 기사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삼성과 SK하이닉스와 보기 좋게 손을 잡은 흐름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외에도 삼성 SDI와는 경북 포항 있죠. 여기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설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약,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과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는 계약, SK텔레콤과, 이건 이제 오픈 AI 전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 AI 데이터 센터 공동으로 구축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우리로서는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자,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해라.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금산분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거대 재벌 기업이 이 은행을 마치 사금융처럼 쓰지 말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규제 부분인데, 이렇게 뭐 은행에 위험 자산에 이제 투자하는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신성장 아니면 이제 벤처, 스타트업 이런 부분은 건전하게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합니다. 금융 쪽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걸 풀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 이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마 되겠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KB증권은 이제 반도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브리핑 시간에도 매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수혜 단을 잘 봐야 된다라고 언급했고 여전히 반도체는 비중 확대라고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 나왔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SK하이닉스도 HBM뿐만 아니라 GDDR7 그리고 이게 그래픽 DD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DDR5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사업 확대 계획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현대차가요 내년 아이오닉 5의 모델 가격을 이만큼 1,000만 원 내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이슈가 될 만한데 오늘 반도체에 사실 약간 묻혔습니다. 그래서 좀 끄집어냈고요. 일단 현대차 기아의 9월 미국 판매가 늘었는데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차 쪽인데 153% 성장을 했는데요. 특히 아이오닉 5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151 거의 뭐 이쪽이 다 해줬다라는 느낌 드실 거고 아이오닉 5가 내년 모델의 가격을 내리는데 최대 1,375만 원 내리거든요. 근데 지난달 미국 쪽에서 전기차 세 공제 그 금액을 없앴잖아요. 그 금액이 거의 최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5를 이만큼 깎아준다. 게다가 올해 이 모델 같은 경우에 그 세액 공제 못 받는 금액 그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신 있길래? 왜냐하면 유럽과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15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25입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차, 기아 주가가 못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파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됐었는데 이걸 보면서 재무 건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입증할 수 있는 사례다라고 기업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미국 점유율 확대 이거에 집중하면서 승부를 걸겠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뭐 계산이 맞아떨어지니 했으려니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이제 하나증권에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 섹터 오늘 관련 이슈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슈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셀 그다음 모듈, 그다음 팩 이런 단계인데 우리나라의 3대 셀 업체의 주가는 최근 좀 상이하게 갔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SK온이,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겠죠. 여기가 좀 잘 나갔고 다른 삼성 SDI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못 간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최근 흐름 보면 NH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약간 좀 다르게 미국 시장이 약간 전기차가 부진하고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기차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포인트가 있어서 이게 이제 비교 분석해드리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갖고 온 거고요. 3월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3개 기업의 유럽 출하량을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서도 그렇지만 유럽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잖아요. 유럽 출하량은 좀 줄었습니다. 이게 3사 합산 점유율이 37%로 1년 사이에 한 7% 떨어졌고 이건 이제 8월만인 거고 1월과 8월 누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기간 12% 좀 하락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서는 탄소 규제 강화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 판매는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떨어졌다라는 거에 또 보수적으로 보시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증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괜찮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30%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3사 점유율이 30%대만 방어를 해도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주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완성차 섹터에서는요. 탈중국, 그러니까 중국 업체를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을 K 배터리 업체들이 받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최소 또 30% 이상 유럽 쪽에서 유지를 할 거고 결과적으로 점유율 30%만 잘 방어를 한다면 내년
성장에 대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유럽 시장이 회복이 됐을 때 전기차, K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해서 점진적인 주가 추세 상승을 그릴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니까 유럽 시장의 포인트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좀 보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들이 하나증권에서 나왔다라는 얘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스몰캡, 우리가 워낙 이제 대형주 위주로 근접하다 보니까 스몰캡 약간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마침 오늘 아침 키움증권에서 스몰캡 탑 종목을 좀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근데 로킷 헬스케어는 이게 이제 단백질 플랫폼이거든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써놓긴 했습니다만 환자분들의 그 환부 부위에 이제 단백질을 일단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이오 잉크라고 하면은 그 재료를 갖다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환자 맞춤형 패치를 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관련주로도 부각을 받았거든요. 이러한 기술들이 AI가 없으면 사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AI 헬스케어 관련주로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기술력, 단백질 그 독특한 그런 플랫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 맞춤형 패치로 손상된 그런 조직을 갖다 붙이면 그것을 복구해 줄 수 있는 재생, 복구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왜 로킷 헬스케어를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일단 지금은 사보험인데요. 향후 공보험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크게 메디케어라고 해서 65년 이상의 노령층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그런 보험이 있고 메디케어 그 부분에 다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뭐 저소득층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그런 공보험이 딱 두 가지 패턴으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보험 쪽에 있지만 만약 하나 공보험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매출이 엄청나게 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10월과 11월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 이런 보험 섹터 쪽에서 긍정적인 코드를 발급을 받으면 이게 긍정적인 그 주가 상승 추세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데일리 TV에서 이 로켓 헬스케어 CEO를 또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또 관련 뭐 홈페이지나 유튜브 또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움증권에서는 DNC 미디어도 그 다음 종목으로 얘기를 했는데 3분기부터 원작 수수료나 투자 수익이 좀 반영될 수 있어서 실적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니메이션이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그 라인업 확대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굿즈 사업도 무시 못하는데 여성을 포커스해서 IP를 갖다가 굿즈를 확대하면 매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런 모멘텀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DNC 미디어는 실적에서 볼거리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BK 투자증권에서는 좀 우리가 좀 살펴볼 경제 지표에 대한 이슈를 언급을 해놨는데요. 언론에서 최근 8월과 9월에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우려 대비 양호한 수출 통계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8월 소매 판매가 4개월 만에 이제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를 소비 쿠폰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비 여력 자체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실질적인 예로 7월 실질 임금 안 좋고 일자리도 19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경제 체력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명절 있고요. 추석 연휴 있고 또 소비 쿠폰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반등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 그것도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효과가 있을지라도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이 착시 효과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9월 수출이 16.8%로 반도체, 자동차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최고치로 언급하면서 언론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작년 9월 같은 경우에 9월에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왜 우리가 영업일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4일이 제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뭐 상쇄해서 얘기를 하면은 통관 일수 증가를 봤을 때 일평균 수출, 뭐 하루 평균을 봤을 때 이게 잘못된 통계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시 효과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수출 전망이나 여러 가지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체력 이런 부분을 좀 아쉽게 좀 봤고 대미 수출 부담이 일단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경제 지표 우리가 그냥 쉬 넘어갈 부분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수출 다변화 대응이 시급하다고 얘기했는데 마침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잘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오늘 나타져서 요런 흐름도 앞으로 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 전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이제 보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석 연휴 끝난 이후에 중국 정책 모멘텀 보라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대표적으로 15차 5개년 계획 이게 발표가 될 텐데 이쪽에서 한국 업종 특히나 이제 AI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소비 이 섹터 봐라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불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는지 2대2 온 파트너의 전문가, 파트너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태훈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좋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뜨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이게 뭐 지수 관련 대형주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산정의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어저께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오픈 AI의 샘 알트만 CEO하고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 이렇게 모여서 이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장면, 우리나라 대통령과 샘 알트먼, 그다음에 우리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진을 보고 가장 시겁했을 사람은 역시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겠죠. 젠슨 황 CEO는 지금 SK하이닉스가 HBM3 12단과 16단을 독점으로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수량도 그렇고 그 가격, 납품 가격도 그렇고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을 하다 보니 SK하이닉스도 자신들의 생산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산량에 준해서 HBM3 12단짜리와 16단짜리를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는 시장을 좀 더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증산을 요구했지만 SK하이닉스는 증산 이후에 시장이 나빠지거나 다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생산했을 때 이 시장, 독과점 시장이 깨졌을 때 SK하이닉스의 늘어난 생산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증이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이 마냥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 오픈 AI가 이 시장에 AI 가속기를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공급망에 못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이 열의의 이 사업자가 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수익 늘면서 2등 사업자로 내려앉기도 했죠. 근데 이런 소름을 씻어내고 오픈 AI라는 새로운 마켓 플레이어를 고객으로 모시면서 이 시장에서 HBM 시장에서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독주가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우리 한국이 진짜 명실상부한 AI 반도체 종주국으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등은 이게 오늘 당장 10%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어저께 대통령을 만나서 이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미 한 달여 준 좀 멀게 보면 한 분기 전부터 반도체주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픈 AI와 이런 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게 아름아름 시장에 알려진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스마트머니들이 이런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의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에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 우리 메모리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세계 1위와 2위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HBM 시장에 들어와서 이런 시장 질서가 많이 흔들렸는데 이런 부분을 단번에 씻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상승하면서 지주회사인 SK 스퀘어나 또 삼성물산도 함께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여타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한 10일 정도 시장이 쉬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대비해서 일단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기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은 현금화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셧다운되는 게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연휴를 끝내고 새로 개장하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한꺼번에 시장에 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좋은 종목들이 있고 반도체나 이런 호재성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면 일단 시장에 소외된 종목들은 일부 현금화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주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오늘 특징주 어떤 걸 갖고 오셨나요? 네.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이게 뭐 10% 이상 급등하면서 이 종목을 놓쳤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망연자실하게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게 장중에 40만 원까지 찍는 걸 모습 보면서 말 그대로 좀 황당하다는 생각도 드렸을 텐데요. 저 자신스러도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기존의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오픈AI는 새로운 마켓 플레이어를 또 고객으로 모시면서 이 엔비디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다만 SK하이닉스 놓치신 분들 그렇다고 이거를 쫓아가기 좀 무섭고 다시 또 이거 포기하자니 아깝고 이런 분들은 SK하이닉스의 원재료를 제공하거나 SK하이닉스에 투자를 받는 이런 그 장비주들 이런 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덜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램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이 반도체 식강용이나 또 반도체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화학약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이 램테크놀로지는 예전에 소부장 회사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불산이란 것들을 국산화해서 이거를 순수한 불산을 이 반도체 제조용으로 납품해왔던 회사인데요. 그동안 이쪽 시장이 굉장히 좀 소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램테크놀로지는 다른 종목들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았죠. 그 이유는 생산량 자체가 낮으면 램테크놀로지가 만들어서 납품하는 불소의 생산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 말뜻은 매출 외형이 쪼그라든다는 소리죠. 실제로 이 램테크놀로지는 매출 외형이 쪼그라들기도 했고 실적도 좀 나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 아마도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생산량 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램테크놀로지가 수혜를 보게 되죠. 지금 SK하이닉스를 놓치신 분들은 그 대안으로 램테크놀로지를 저가에 당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협력사가 많아지니까 좀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태훈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불장에 올라타는 방법이 뭐 있을까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이래서 투자를 꼭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드는 오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좀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좀 꼭 봐야 될 섹터를 돈이 되는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좀 맞을까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옆에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좀 기분 좋게 네네네. 워낙 이제 기록을 경신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금이 난리가 났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얘기부터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이게 네. 그 셧다운 이슈 미국과 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 그러면 런던에서 거래되는 국제금의 금이라고 부릅니다. 국제금이라는 것은 런던 LM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참고로 영국이 전 세계 그런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거 거래에 가장 핵심적인 시장이었고, 그리고 금은 현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보관 창고에 보안 문제라든지 도난 위험이 있다면 금을 맡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 그러면 런던 금을 대표적인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런던 금을 기초로 한 선물 상품, 금 선물 상품으로 ETF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각국 정부들이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와 가치의 하락, 그리고 미국 채권에 대한 가치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금 현물을 서로 확보하려고 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각국 중앙은행, 특히 중국을 필두로 해서 네네. 중국 중앙은행들이 금 현물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급증을 한다다가 최근에 또 셧다운 우려가 발생하면서 셧다운은 결국은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이 금 가격을 건드렸고요. 참고로 한국에는 KRX 금 현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런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제 금 현물과는 약간 다른데요. 한국에서 거래되는 한국 거래소가 거래를 주관하는 금 현물 상품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국제금 가격 대비해서 한국 금 가격이 무려 10% 이상의 프리미엄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정부의 금 매입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가들도 이제는 금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되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금 현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됐고 금 현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결국은 금 ETF, 특히 금 현물 ETF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도 너나 할 거 없이 산다고 하고 네. 금이 이제 정말 금값이 되고 있으니까 네. 수요가 몰리는 거겠죠. 수요가 네. 몰리니까 가격이 강한 흐름들이 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게 미국 그 정부의 셧다운 이슈로 네. 또 촉발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더 이제 뭐랄까 가속을 더 붙여준 그런 네. 모양이 됐네요. 마치 우리 예. 지금 코스피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로 튀어버리는. 네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집권 처음부터 이제 셧다운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 연방 정부 7년 만의 일이고 네.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지금 이제 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양한 자산구에 이제 좀 살펴볼 영향력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과거 사례를 보면은 셧다운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예. 이제 그 뉴욕 시장 또 강했고. 네네. 예, 예, 예를 예. 들어서 2013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 셧다운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16일 동안 셧다운이 발생을 했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종료 직전쯤에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35일 동안 최장기 셧다운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셧다운 발생하니까 지수는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 종료 전까지 10% 이상 상승하면서 네. 결국은 셧다운 자체가 경제를 멈추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지출 정지 요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요즘 셧다운이 무서운 건 딱 하나예요. 뭐야? 최근에 뭐 고용 네. 지표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 지표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 네네. 지표가 발표가 안 돼요. 네, 지표가 문을 발표가- 닫으니까. 네, 네, 지표가 발표가 네. 안 되니까 저희는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데 블랙아웃 기간 고용 잘 나왔어? 안 나왔어? 잘 나왔을 텐데 예. 고용이 잘 나와야 미국 경기 침체가 안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요 확인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 불안감, 불확실성. 예, 불확실성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아랑곳 안 하고 뉴욕 증시 가는 거 봐도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특성상 협상으로 쓰겠죠. 막 예.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이제 걱정되고 리스키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채권 중에요. 네. 그 물가와 연동된 국채 있잖아요. 네네네. 팁스? 네, 이런 팁스라고, 얘기를 팁스라고 했는데 불립니다. 그 리스크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ETF 전문가가 좀 봐주세요. 네네네. 네, 네. 참고로 팁스라는 것은 예. 물가 연동 채권이고요. 채권은 픽스드 인컴, 받게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게 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폭등을 해서 실질 금리가 뚝 떨어지게 되면 나는 똑같은 100원을 받더라도 이 100원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물가를 연동해서 금리를 정하는 물가 연동체 팁스라는 것이 있고요. 팁스는 명목 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계산을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미래에는 물가가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젯밤에 미국 국채 시장을 봤어요. 미국 네. 국채 시장을 봤는데 단기 금리도 조금 떨어지고 중장기 금리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같이요? 예, 그러니까 같이 떨어지면서 이걸 불 스티프닝이라고 불리우는데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물가도 여태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단기 금리는 조금 조절을 했었지만 장기 금리는 아니야, 역시 경기 침체 올 거야. 맞아. 경기 침체 올 거니까 나 장기 금리 안 떨어뜨릴래. 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 경기 침체가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반영이 되면서 10년 금리 그리고 30년 금리도 좀 떨어져서 채권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팁스 쪽에서는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뭐 팁스 관련된 이슈는 없지만 오히려 지금은 중장기 채권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 미국이 약간 침체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중장기 채권 꿈쩍도 안 했던 네. 30년 채권 이런 것들이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기 굉장히 긴 네. 그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기는 막 떨어져도 그 장기는 안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됐었었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항상 네. 야 금리 좀 떨어뜨려줘, 금리 좀 떨어뜨려줘라고 네. 얘기를 했었죠. 결국 그래서 트럼프 의도대로 가기는 하네요, 시장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또 들어올리는 흐름들. 맞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참 거기에 이런 거 가장- 보면 경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은 대규모 캐펙스 투자가 필요한 네. AI, 그렇죠, AI 인프라, 아. HBM 이런 쪽이 오르는 것은 이런 네. 매크로 환경을 좀 이해하시면 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방송을 잘하시는 분이라서 네.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네.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셧다운 이슈 이런 거 있어도 나스닥이 너무 강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말씀해 주신 AI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집행을 확인해서 네. 어제도 시원한 빅딜이 이제 일어난 네. 것처럼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지수가 올랐잖아요. 네. 매수 고 이런 의견이 있어요. 네. 더 가야 될까요? 더 어떻게 갑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안 갈 네. 수가 없는 예. 상황이고요. 첫 번째 이유는 나스닥이 갔던 첫 번째 이유는 미국에 있는 저희는 메가캡이라고 부르거든요. 메가캡. 이제는 뭐 울트라 이 정도 안 씁니다. 이제 메가. 예, 울트라 메가. 예. 맥이 오만하면 M이 이제 붙는 예, 거예요. 맥이 예, 아니고 예, 메가입니다. 예, 메가캡들은 솔직히 미국에서 매출이 별로 없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니까 연방 정부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낮고 글로벌 매출이 주력이기 때문에 셧다운 된다고 해도 연방 정부 매출 요만큼만 희생하면 돼. 우리는 딴 데에서 이만큼 벌고 있으니까 이게 나스닥이 강했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드디어 셧다운으로 말미암아 장기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봐 셧다운 경제 지표 안 나오고 연준이 역시 장기 금리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결국은 금리에 민감한 AI 캐펙스 투자는 나스닥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두 가지 논리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런 매크로 환경 단번에 바뀌긴 쉽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뭐 고용이 어마무시한 뭐 화랑으로 너무 고용 좋아, 고용 최고 이러지 않는 이상 뭐 대번에 바뀌기는 쉽지가 않아서 네. 결국은 나스닥은 좀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에는 ETF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에서 나스닥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바구니에 네. 깔끔하게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ETF 그래서 전략도 같죠?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네. 뭐 지수를 사야 됩니까? 종목을 네, 사야 됩니까? 네.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메가캡 기업들은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된다. 특히 뭐 우리가 흔히 ETF 이름 보면 메가캡 기업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탑 7, 탑 3, 네. 탑 4, 탑 10 이런 것들은 대부분 메가캡 기업들의 비중을 극대화시킨 ETF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네. 그냥 테크 탑 10 그렇군요. 이 종목들은 반드시 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크 강하니까 그쪽, 네. 테크 안에서도 대장주들 이게 없으면 이렇게 시원하게 오르는 장에서도 나만 수익률이 안 난다, 네. 굉장히 찝찝하다 네. 이런 느낌 드실 수 있고 반대로 이쪽 비중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추석 전에 마음 굉장히 여유로워지시는 거죠.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네. HTS 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네. 시세 보지 마시고 그냥 네, 편안하게 쉴까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갖고 미국장만 좀 네, 보면서. 미국장도
신경도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시장도 빅딜이 있었고 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100조 원 딜 있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8% 급등한 흐름들. 네. 전반적으로 AI 있고 반도체 있고 로봇, 드론 섹터 있잖아요. 네. 어떤 걸 좀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 일단은 괜찮을까요? 네. 레파토리는 다 달라요. 결국은 그 종목들을 그 ETF를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른데 뭐 AI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슈퍼앱이에요. 예. 슈퍼앱. 앱. 네, 슈퍼앱. 이제 우리가 오픈 AI를 챗 GPT를 단순히 물어보는 데 쓰지 않고 이걸 이용해서 커머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겟팅된 광고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슈퍼앱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AI 인프라는 이제는 돈 버는 AI 쪽으로 갈 수 있고 돈 버는 AI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버,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 AI 관련된 전력 관련된 이런 어떻게 본다면 인프라가 네네.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각국 정부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어요. 참고로 한국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에서 3%대인데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EU도 국방비를 네. 기존의 2%에서 5%로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방비를 늘린다면 옛날처럼 포탄이나 이런 걸 살까요? 아니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최첨단 드론. 맞습니다. 그런 결국은 국방비 증액이 최첨단 무기 쪽의 수요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최첨단 무기를 대표하는 것이 우주항공, 드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드론 관련된 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다가 최근에 한국엔 뭐니 해도 노란봉투법 예. 이게 뭐 노란봉투법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전 세계적으로 노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 인구 감소를 대처하기 위한 산업용 로봇 그리고 또 산업용 로봇이 진화를 하고 해서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당연히 뭐가 붙을까요? 액추에이터. 배터리가 붙겠죠. 배터리. 네. 배터리. 배터리가 네, 붙을 수밖에 네, 없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배터리가 고성능 그리고 삼원계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압축 밀착도가 에너지 밀집도가 높은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배터리도 다시 한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이게 AI 시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하나 앞서서 언급드린 것 중에 하나를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게 네. 리튬 아메리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 배터리 얘기 이제 네. 생각나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급등했어요. 네. 근데 역시 미국 행정부가 대출 조건 대신 지분을 지분을. 산다 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리튬 전기차의 핵심 소재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결국은 예. 리튬 아메리카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대표 딱 이렇게. 아니요, 트럼프 입맛에 딱 맞게.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게 마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리튬 아메리카도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참고로 예, 리튬 예. 아메리카라는 광산은 거의 폐광 수준이었어요. 채산성이 안 맞고 생산 단가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리튬 광산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단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채굴이 안 됐었는데 네. 결국은 트럼프 이기는 히토리움 그리고 반도체 네. 그리고 배터리 광물 이런 것들을 안보 자산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결국은 지분을 투자하고 또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리튬 아메리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정부가 지분 참여를 했다라는 것은 밸류에이션상 하방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우리도 좀 리튬 광산을 좀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 아메리카나 인텔이나 정말 죽으란 법은 없다고 네.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어쨌든 한 방이 있네요. 네, 한 방이 예, 있죠.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플레보다 왜 물가 상승 말인데요. 내가 가진 주식의 수익률이 더 올라야지 사실 수익률이 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종종 하더라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주식이나 ETF 전략이나 추석 연휴를 맞아서 그 후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지 말라고는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네. 예,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일단은 뭐 저한테 주셨던 질문이 S&P
S&P 500이나 코스피나 코스피 200이나 네. 나스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저도 아이디어는 없어요. 음. 지수를 못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찌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1위, 2위 기업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메가캡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긴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비중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들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최대한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메가캡? ETF, 그런 ETF들의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ETF들은 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테크탑10이라든지 네. 테크탑3라든지 이런 ETF들 정도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바뀌고 있고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으니까 그 바뀌는 시장에 맞춰서 뭐 저라면은 뭐 예를 들어 드론, 방산 중에서는 드론, 그리고 뭐 조선 중에서는 뭐 그 방산 중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한국형 수직 발사체 이런 것들을 개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테마들, 특히 넘버를 갖고 있는 그런 테마들에 집중하면 시장을 조금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자신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감할까 합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님은 굉장히 큰 장점이 주식, 그러니까 투자의 트렌드를 알려주시는과 동시에 여러분 관심 많으신 ETF 전략까지 네. 예, 이렇게 혼합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잘 정보 잘 이렇게 좀 알아가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끝나고 이후에도 좋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픈 AI의 초대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2029년까지 700조 원을 들여 전 세계에 구축되는 AI 데이터 센터에 한국산 HBM이 대량 투입된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각각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월 최대 90만 장 규모의 HBM 공급을 요청했다. 이는 전 세계 생산 능력의 2배 수준이다. 현재 글로벌 HBM 시장의 79%를 장악한 삼성과 SK는 AI 반도체 핵심 공급자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막대한 투자 재원을 감안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AI 산업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가 사실상 AI 혈관을 책임지는 구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네, 내일부터 정말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의 트렌드는 바로 추석입니다. 특히 올해 추석은 앞에 개천절 그리고 뒤에 한글날이 붙으면서 최당 열흘간의 그 장기 황금 연휴가 펼쳐지는데요. 정말 기대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계획 잘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연휴 동안 이동 인원만 3천만 명 이상, 추석 당일에는 933만 명이 몰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지갑도 열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올해 추석 지출 예산은 평균 71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26%나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긴 연휴가 소비를 이끌어내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추석 전에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추석은 가족과 친지가 모여서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이다 보니 식품 선물 세트 그리고 유통, 물류, 여행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식품 제조기업들은 명절 음식과 또 선물 세트로 매출을 크게 끌어올릴 전망이고 또 유통업체들도 대형 할인 행사로 매출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택배와 물류업체들일 텐데요. 선물 배송 물량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추석을 전후로 전국 우체국에 접수될 택배 물량이 약 1,887만 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늘 추석 관련 투자 포인트 3가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백화점인데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뛰면서 주가가 2배 뛰면서 52주 신고가를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선물 세트 판매와 각종 명절 이벤트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고급 브랜드 라인업과 프리미엄 서비스 덕분에 고객의 충성도도 높습니다. 또 여기에는 현대백화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더현대 서울일 텐데요. 더현대 서울과 또 무역센터점은 하나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현대백화점의 매출을 더 견고하게 해주고 있죠. 네, 그럼 그 다음 투자 포인트 바로 영풍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풍재지,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인데요. 명절 때 주고받는 선물, 그거를 포장하는 이 포장지를 만드는 대표적인 이 수혜주입니다. 그 수혜를 그대로 이번에도 받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영풍재지가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도 속도를 내면서 ESG 트렌드까지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자사의 홈쇼핑 채널의 성장도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죠. 네, 그럼 그 다음 기업, 오늘 CJ 대한통운까지 살펴볼 텐데요. 명절 특사하면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이번에도 늘어난 택배 그리고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호재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에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오늘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긴 연휴를 앞두고 식품업체, 그리고 물류업체, 그리고 유통업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현대백화점, 영풍재지, 그리고 CJ 대한통운까지 집어드렸습니다. 네, 추석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지만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풍성한 한가위에 또 풍성한 투자 포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 돈 되는 트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드디어 한가위가 눈앞에 왔네요. 여러분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주식이 안 열려서 근질근질거리는, 정말 아쉽죠? 이럴 때 오히려 아쉬워요.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만 봤으면 할 때 끝났으면 좋은데 지금 너무 뜨겁거든요. 아쉽죠? 이 상태로 지금 며칠만 더 가면은 뭐 몇 년 동안 물렸던 본전 지금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데 뭐 이러신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 정말 아쉽기도 할 겁니다. 이 거래일수가 아깝죠,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고점을 찍고 내려올지 고민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뜨겁거든요. 장이 지금 10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1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또 쓰고 있나요? SK 하이닉스 정말 미쳤네요, 이거. SK 하이닉스가 미쳤어요, 지금.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11.11을 지금 방금 40만 원을 지금 39만 9,500원, 4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8만 9천 원, 9만 원. 와, 마디 지수대가 지금 돌파가 되네요.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7만 원이고, 그러니까 지금 7만 원, 9만 원, 40만 원. 지금 각각 중요한 마디 지수대를 지금 점령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아깝네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지금 사실 더 진행이 돼야 이틀 진행되면 지금 완벽하게 지금 고점 돌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미 돌파를 했는데 삼성전자 지금 중요하잖아요. 이거 지금 10만 원 가냐마냐 지금 96,300원 그 자리. 이거 좀 아까 며칠 더 하면 안 되나요, 이거? 며칠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날아가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 3인방 라인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지금 40만 원 가면서 최고가 44만 5천 원까지 찍었고요. 이수페타시스 기판 만드는 업체 79,900원까지 찍었거든요. 이번 달에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자, 유일하게 지금 한미반도체만 2024년도 6월 달에 196,200원 아직 못 갔어요. 더블을 가야 됩니다. 자, 이거 자존심이 상하죠, 이거.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HBM 만들고, HBM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TC 본더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거기 HBM의 밑에 밑바닥에 기판 이거였는데, 한미반도체만 지금 더블을 더 가야 고점이다. 지금 자존심이 상하지만 자존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가 신고가 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지금 196,200원, 그리고 마디지수대인 20만 원,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두근거리죠. 지금 10만 원인데 20만 원 가면 여기서 사도 더블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자, 여러분들 모기가 윙하고 귀에서 소리 나잖아요. 우리 이미 물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모기가 윙잉하고 있으면 이미 나한테 물려 있다니까요. 가려움증은 나중에 오죠. 이거 똑같아요. 주식도. 이 살려고 보면 이미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RSI 고점상으로 SK 하이닉스랑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기본 70은 일단 넘어서서 과열권에 접어들었어요. 물론 과열권에 접어든다고 해서 시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70을 기준으로 80, 90 계속 가면서 뜨거움을 유지하면서 1년 이상도 오를 수 있습니다. 관성이 붙으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유리할 때 사는 거는 아예 뜨겁지도 않은 차가울 때 사는 거죠. 지금 한미반도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미반도체는 모기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구간이에요. 지금 SK 하이닉스랑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귀에서 모기가 앵앵거리고 있어요. 그럼 뭐다? 내 발이랑 팔목 보세요. 이미 몇 방 물려 있습니다. 모기는. 그렇죠? 이미 저렇게 가 있는 거예요. 자, 한미반도체 보면 아직 이 지금 RSI가 50을 간 넘겼습니다. 이 RSI 기준으로 과열권인 70까지 가는 데만도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예요. 12만 원은 가야 지금 과열권에 접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혹은 지금 뒤늦게 봐가지고 이수페타시스의 SK하이닉스를 놓쳤으면 한미반도체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미동맹 이제 믿을 수 없죠?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믿을 수 없게 헌신짝처럼 내다버렸습니다. 맞죠? 한미동맹 그동안 같이 가자 이랬지만 이제 절대 같이 가지 않죠. 같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통행세를 내야 되고 데이트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굴욕적이죠? 그렇죠? 아니 물론 데이트 비용 남녀가 누구든 각자 낼 수 있죠. 근데 항상 종속적으로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려면 내가 마치 무슨 요즘에 뭐 그 가짜 데이트 저기 유행하던데 사람 사가지고 하루 데이트하는 거 무슨 여자분들 막 시급 5만 원 이상 받고 있더라고 그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짜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돈을 지불하고 따라가서 그렇게까지 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거는 저기가 아니죠. 연인 관계라 교우 관계가 아니죠. 지금 한미동맹도 동맹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한미동맹은 믿을 수 없지만 지금 한미반도체의 한미동맹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한미동맹, 믿을 수 있는 한미동맹입니다. 그렇죠? 한미는 똑같지만 한미의 뜻이 틀려요. 자, 인공지능 반도체용 신규 장비 빅다이 플립칩 본더가 출시됐습니다. 곽동신 회장님이 그 기계 옆에 서가지고 한미반도체 홈페이지에 올리셨죠. 한미반도체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다 옆에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크기가. 거의 업소용 냉장고 중에서도 특대 업소용 냉장고만 하죠. 다 장비 자체가. 그 엄청나게 큰 장비들이에요. 다. 거기서 이제 TC 본더로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접합해주는 거. 접합해주는 장비로 대박을 쳤는데 지금 이 빅다이 플립칩이라고 또 새로운 신규 장비가 나왔는데 이거는 인공지능 반도체용 신규 장비랍니다. 자, 지금 샘 알트먼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 회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 챗GPT 유료로 쓰고 있다. 샘 알트먼이 웃었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 들어가는 주요한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급한다. 고 해서 나란히 지금 수장에 앉아 있었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결국 AI의 씬을 주도하고 있는 샘 알트먼, 그 다음에 오픈 AI를 잡은 거예요. 거기에 핵심 밸류체인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한미반도체의 장비와 이수페타시스의 기판은 패키지로 딸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 보니까 빅다이라고 부른 것처럼 정말 큰 빅다이 75mm 곱하기 75mm 크기의 대형 인터포저 패키징을 지원한다. 이제 제가 롯데 잠실 예를 많이 들었지만 잠실은 거의 롯데판이잖아요. 고속터미널은 신세계판이고 거기 보면 이제 다 자기 그룹에 막 계열사 무슨 다 들어가 있죠. 잠실 봐봐요. 롯데월드 있죠. 롯데백화점 있죠. 롯데호텔 있죠. 롯데마트 있죠. 그걸 싹 다 그 평면에다 깔아놓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잠실이 지금 그 잠실의 구획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위로 쌓아버렸잖아요. 롯데월드 타워를 시그네일 호텔이랑. 그렇죠? 그게 HBM이에요. 더 이상 기판을 넓히면 안 되죠. 지금 요 전자제품들이 점점 작아지는데 기판을 늘리면 어떻게 넣어요? 그렇죠? 점점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능은 뛰어나야 되니까 거기다 정교하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 탑을 쌓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게 바로 HBM이고 결국에 이 대형 인터포즈 패키징이란 거는 요 기판 아래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엔비디아의 GPU, 뭐 CPU, 뭐 이런 것들 HBM 싹 다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이제 마을을 아예 꾸며버리는 거죠. 근데 그 마을이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 굉장히 작은 공간에 아주 밀집하게 들어가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소통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밑에 깔아주는 기판, 패키징, 그리고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기판을 만들어주는 업체랑 이런 빅다이 플립칩 본더 이런 회사들 이게 인기가 있는 거죠. 이제 차세대 AI 반도체에서 요구되는 초대형 다이랑 멀티칩을 직접 가능하게 하는 요 지금 본더가 출시가 됐는데 일반 범용 반도체 패키징 크기가 20mm 곱하기 20mm니까 거의 3배 이상짜리죠. 3배 이상짜리 넓은 면적 처리가 가능한 빅다이 플립칩 본더가 출시됐습니다. 붙이는 거예요. 본드 같이. 자, 이게 지금 출시가 새롭게 되어서 역시나 새롭게 바뀌는 공정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아이템을 내놨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게시판이 뜨겁겠죠. 한미반도체. 자, 내가 뭘 했지? 내가 버티라 했지. 내가 버티라 그랬지. hen제와 그랬자. hen젤과 그랜젤인가요? 그거 어렸을 때 그 과자 놓고 가서 뭐 있잖아요. 계모가 쫓아냈는데 그 과자하고 쫓아왔잖아요. 과자 놓고 그 오빠가. 그쵸? hen젤과 그레텔인가? 맞죠? 그거 패러디한 거죠? 햇제와 그랬제. 자, 얼마 만에 10만 원이냐? 자, 10만 원 지금 넘어섰습니다. 10만 1,600원, 700원. 자, 지금 전부 다 마디지수된 거 아실 수가 있죠,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7만 원, 삼성전자 9만 원, 아까 SK하이닉스 4만 원, 한미반도체 10만 원. 지금 전부 다 딱딱 끊어지는 마디지수대 있죠. 그 마디지수대를 돌파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구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구간으로 올라가는 첫 계단을 올라가고 그 문을 열었는데 추석 연휴가 있네요. 그렇죠? 아쉬워요. 얼마 만에 10만 원이냐? 사랑해. 명절인데 용돈 드려야지. 자, 이런 응원의 말도 있는데 자, 지금 안타까운 상황도 있죠. 이수페타시스랑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가가지고 손실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최고점에 사가지고 수수료까지 해서 손실을 살짝 본 사람은 있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본전 회복하고 수익이에요.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아직도 더블을 가요. 고점이니까 여기서 상한가를 가도 못 나옵니다. 그런 아쉬움을 표현한 거예요. 이분은 지금 여기서 상한가를 가서 13만 원을 가도 지금 평균 단가가 그 이상이란 얘기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가 먼저 지금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패키지 안에 있는 3명의 이적 구성원 중에 한미반도체도 20만 원 가까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분도 지금 기대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닥도 지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유진테크입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 이름 같은 유진테크죠. 유진이. 자, 유진이 뭐 남자일 수도 있고요. 자, 유진이라는 저기도 나오는데 옛날에 저기 있어요. 가타카라고 추석 때 한번 봐보세요. 진짜 명작이거든요. 거기 나오는 내 이름이 유진이에요. 이 개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유전자에서 유진인데, 네, 하여튼 그 미래의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 다루는데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자, 어쨌든 유진이라는 이름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예쁘죠, 일단. 자, 유진테크가 오늘 굉장히 이름만큼 예뻐 보이는 하루죠. 자, 지금 계속해서 이거 사실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무슨 셧다운이 오던 무슨 러우 전쟁이 계속 발발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뭐 보라고 했습니까? 제가 매그니피센트 7에서 퍼져나가는 그 확산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거 지켜보는 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거 다 노이즈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그다음에 이 지금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미국의 KLA, 이런 네덜란드 ASML 같은 회사들 이거 지금 전부 역사상 신고가 가거나 고점 돌파하고 있다고. 반도체 장비로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지금 왔다는 거는 반도체 사이클까지 살아버린 거예요. 반도체 사이클, 범용 사이클은 회복이 되지 않는 가운데 HBM만 어떻게 보면 핀셋으로 그냥 얄밉게 걔네만 갔던 장이 있었고 지금은 범용 반도체가 다 가버리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장비, 부품, 소재 모든 이곳에 온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4대 업체라고 장비 업체라고 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소부장 하지만 시가총액도 그렇고 움직이는 순서도 그렇고 그건 뭐라고 했죠? 장비, 부품, 소재예요. 소부장 이름이 그냥 언론에서 쓰기에는 소부장이 좋으니까 소부장이라고 쓰지만 장부소라고 지금
계속 일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장비가 계속 장비 회사들의 주가가 가장 높죠. 시가총액이. 그래서 지금 원익 IPS랑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쌍벽이 있고 삼성전자 벤더의 원익 IPS, SK 하이닉스 벤더의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유진테크랑 테스까지 넣어가지고 반도체 4대 장비업자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 말한 네덜란드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도쿄 일렉트론, 램리서치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력이 떨어지고 인지도가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쓰이는 분야가 적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내노라 하는 업체고 그 업체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움직이면 후발로 움직이는 확실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유진테크는 지금 더 돋보입니다. 유진테크 지금 이미 역사상 신고가를 갔어요. 그렇죠? 자, 지금 테스도 역사상 신고가를 갔고요. 자, 오히려 원익 IPS랑 주성 엔지니어링보다 3, 4위가 더 오릅니다. 자, 원익 IPS도 미친 듯이 올랐는데 2021년도 4월 달에 59,300원. 지금 거의 다 갔습니다. 51,700원까지. 근데 역사상 신고가는 돌파가 안 됐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5년도에 3월 달에 신고가를 돌파해놓고 삼성전자가 더 가서 원익 IPS가 뒷팀을 받자 요즘에는 조금 처져 있거든요. 그 사이에 테스랑 유진테크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역사상 신고가를 먼저 갔습니다. 자, 역사상 신고가죠. 정말 시원하죠. 모든 곳을 다 뚫었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차가울 때 사서 과열권에서 파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죠. 자, 지금도 이미 차가울 때 사서 과열권에 접어드는 순간 편하게 수익을 즐기면서 언제 분할 매도할까 고민하는 거, 이게 훨씬 편하죠. 물론 지금 사이클이 더 길게 가면은 다른 주식에게도 기회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가 거듭될수록 투수한테 삼진만 안 당하면 돼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이 안 망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투수한테 내 앞차다들이 다 삼진당해서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는 것만 아니면 경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7, 8번 타자에게도 타석의 기회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얘네들은 1, 2번 타자들이죠. 유진테크 지금. 자, 유진테크, 원익 IPS,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다 비슷해요. 증착 공정, 방막 공정 이런 데 들어가는 장비를 보통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광 공정은 워낙 ASML이 꽉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유진테크도 오늘 뜨겁죠. 일단 지금 내용을 볼게요. 주력 제품 반도체 전공정의 핵심 방막 형성 장비 만듭니다. 아까 전에 노광, 증착, 식각 이 반도체 3대 공정에 해당되는 세계 최고의 장비 회사들이 지금 네덜란드, 미국, 일본에 전부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 있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그 공정 중에 방막 공정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저기 생각하면 돼. 빵 만드는 거. 빵 만들 때 빵에다가 예쁜 모양 새기고 거기다가 이제 뒤집어 저기 판을 씌워가지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오븐에 넣고 굽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마지막에 예쁘게 그림 그려진 저기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빗으로 그리고 깎고 후 청소하고 덮고 방어막을 씌우고 그 과정을 계속 수없이 하는 게 반도체 공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쁜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예쁜 우리가 조각품을 만들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 방막은 왜 입히느냐? 이거를 보호해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소자의 성능과 집적도를 높이는 얇은 막을 씌우는 건데 우리가 뭐 아까 빵 얘기를 했지만 비유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눈에 보이지도 않게 얇은 거죠. 그런 얇은 막을 형성하는 이 방막 공정의 방막 형성 장비를 만드는 게 유진테크의 주요 기술입니다. 그래서 독자 기술로 만든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 이름을 붙인 다양한 장비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지금 어제 급등을 하죠. SK 하이닉스가 결국 따라갔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씬 3대 업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램리서치라던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도쿄 일렉트론, ASML에 제공을 하고 있는 소부장 업체들이 있다면 분명히 후발 알고리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유진테크 봅시다. 자, 카카오 증권에는 저런 기능이 있나 봐요. 제가 카카오는 안 써서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1797명이 지금 거기에 등록된 사람 중에 샀는데 자기가 산 위치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카카오 캐릭터로. 발, 어깨, 머리로. 근데 이분이 사신 게 발이에요. 기분이 너무 좋죠. 이렇게 되면. 이게 표본이 꽤 크잖아요. 1800명이니까. 1800명 중에 나는 발에 위치했었다. 너무 기분이 좋죠. 왜냐면
다른 사람은 머리 53,400원에 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어디서 샀다? 24,747원에 산 거예요. 다른 머리에서 산 사람보다 반 정도에 샀죠. 물론 어깨에서 산 사람도 있잖아. 4만 원대도 괜찮은데 이분은 아주 나는 발 위치에 샀어요.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저분이 지금 27,000원, 24,000원이라고 했죠? 와, 지금 주가가 77,000원인데 저분 주당 5만 원 이득 났어요, 지금. 그렇죠? 물론 머리에서 사신 분도 2만 원 이득이 났지만 나는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게 되니까 기분이 좋겠네요. 자, 8만 곧 간다고 울 며느님이 팔지 말라고 굿. 유진테크 찐. 자, 그렇죠. 마누라 말 들어서 요즘은 그렇게 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마누라건 남편이건 서로 사기치지 맙시다. 하도 그런 사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자, 어쨌든 믿을 수 있는 며느님 말은 믿어야 됩니다. 8만 원 간다고 합니다. 이 마누라가. 와, 진짜 익절 마렵다. 그쵸? 저 발 위치에 산 사람 24,747원에 샀는데 지금 주당 5만 원인데 와, 익절 하고 싶다. 지금 손이 근질근질거리는데 지금 추석 면접도 앞두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쵸? 4시까지 결정하시기 바라고. 자,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저만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있잖아요, 이런 거. 내 친구 이름이 유진태인데 주식 사야 될까요? 자,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주식 분석이고 열심히 막 백날 분석해가지고 해가지고 손실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수익 내는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로. 내 친구 이름이 유진태여갖고 유진테크를 산 거예요. 근데 대박 난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그냥 주식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진태인데 주식 사야 될까요? 네, 사십시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사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한미반도체와 유진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두 개 다 약간 이름이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한미라는 오빠, 그 다음에 유진이라는 이 여자친구, 저기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같이 뭔가 천국 같은 어떤 느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한미반도체와 유진테크. 물론 이 그림상으로는 유진테크가 먼저 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보고 따라와야 되지만 제가 약간 가부장적인 설정을 해가지고 한미반도체가 따라오는 것으로 한번 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오빠 왈. 유진아, 오빠 믿지? 그럼 따라와. 유진 왈. 네, 믿고 말고요. 국제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온스당 3,897.5달러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0.6% 오른 수준입니다. 금 현물 가격 역시 장중 3,895달러를 돌파하며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미국 의회가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자 미국 경제 충격 우려 속에 투자자들이 금으로 몰린 겁니다.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인 것도 금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금 가격은 최근 5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달 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99%에 달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우리 시장이 정말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3,560포인트도 장중에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데에는 반도체주의 훈풍이 있습니다. 간밤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불어온 반도체주의 훈풍, 그리고 오픈 AI와 삼성과 SK의 동맹, 이에 따라 오늘 반도체 투톱이 강한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피가 정말 강한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3%가량 급등하면서 3,55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3,565포인트까지 올려낸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00도 보시면요. 3.68%가량 오르면서 496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단 안에서의 상승이 정말 눈에 띈다라는 점 지금 지수단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열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지금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순매수가 2조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외국인이 1조 6천억가량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매수폭 늘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5천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조가량 팔고 있는데 지금 연휴를 앞두고 개인의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순매수에서 순매도 지금 계속해서 방향성 탐색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외국인 코스닥 시장 2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외국인이 장 초반보다는 매도폭을 줄였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200억가량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원달러 환율이 지금 셧다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은 그래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1,401원 선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삼성과 SK 그리고 오픈 AI의 동맹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오픈 AI와 협약을 맺고 미국이 추진하는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발표한 점이 투심을 이끌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전날 방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기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잇따라 만나고요.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 등 월 최대 90만 장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 수요에 맞춰 생산 체계를 개편하고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는 총 100조 원가량의 대형 계약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삼성전자는 9만 원 선을 장중 돌파를 했고요. SK하이닉스도 40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삼성과 SK가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지주사의 주가 상승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삼성전자 지금 4.53%가량 오르면서 89,950원 선 지나갑니다. 9만 원 선 지금 터치했고요. SK하이닉스도 11% 넘게 오르면서 40만 원 선 아득히 넘어선 모습 지금 40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52주 신고가 경신을 냈습니다. 삼성물산도 6.37%가량 오르면서 20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스퀘어도 함께 살펴보시죠. 19% 급등입니다. 24만 5천 원 선입니다. 앞서 나온 삼성과 SK와의 이 오픈 AI와의 협력 소식에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SK 하이닉스는 HBM 공급을 위한 의향서 그리고 SK텔레콤과 오픈 AI 전용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의 협약을 체결했고요.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의 삼성그룹사와는요.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삼성 SDS는 오픈 AI와 AI 데이터 센터 공동 개발 및 기업용 AI 서비스 제공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700조 원이 투입되는 미국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협력한다라는 소식에 국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주들이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S의 자회사인 엠로가 향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 주가가 장중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는데요. 엠로는 국내 대표 AI 기반 공급망 구매 관리 솔루션 업체로 삼성 SDS가 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관계사입니다. 엠로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앞세워 북미 시장에서도 고객사를 잇따라 확보 중인데요. 오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엠로 주가 두 자릿수 급등세에서 지금은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8.79%가량 오르고 있고요. 44,550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 SDS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2%가량 오르면서 17만 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와 LS가 합작한 회사 LLBS가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4만 평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LLBS는 LNF가 지난 2023년 10월 LS와 손잡고 설립한 합작사인데요. 총 1조 원을 투자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공장 준공으로 LNF는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LLBS는 전구체 시험 생산을 시작으로 내년 1단계는 2만 톤, 2027년 2단계에는 4만 톤, 이후 2029년에는 전기차 130만 대 규모인 연간 12만 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LNF는 LLBS로부터 공급받는 전구체를 활용해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장 증공으로 황산니켈,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을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할 수 있게 됐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오늘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LNF 주가가 현재 시간 기준 0.83%가량 오르면서 7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S 주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2.51%가량 오르면서 17만 1,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긴 추석 연휴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로의 순매수가 정말 거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 1조가량 반도체 투톱을 사들이고 있는 외인 투자자들이고요. 코스피 시장만 해도 지금 거의 외인과 기관이 합쳐서 2조 원가량 대량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 전망에 대해서도 잘 짚어봐야 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석 이후로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들은 성장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 조달이 만만치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건지, 지원이 어떻게 필요한 건지, 유망한 기업은 어떤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주요 기업의 자금 조달 상황을 쭉 정리를 해주신다고 해서 네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네. 어느 기업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네. 이제 주로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주요 소재 업체들이 그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네네. 대부분이 이제 언론지상에 발표되는 걸 보면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다 뭐 이런 이제 어떤 기사들이 많은데 예. 사실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추려보면 이들이 진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고 어렵게 자금을 갖다가 투자 자금을 만들고 있는지를 갖다가 네. 알 수 있어요.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보유한 에코프로 BM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PRS 방식으로 이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한 8천억 원 정도를 조달을 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는데 예. 주가 수익 스와프라고 보통 얘기인데 보통 주식을 맡기고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거랑 성격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근데 이제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부채로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PRS라는 거는 그 부채로 계상은 되지를 않아요. 파생상품으로 취급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산 시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갖다가 일단 맡겨놨으니까요. 팔았으니까 증권사한테. 만약에 주가가 그 계약 당시보다 내려가면은 에코프로가 돈을 물어줘야 돼요. 또 올라가게 되면은 네. 반대로 그걸 인수한 그 증권사 등에서 에코프로한테 돈을 줘야 되는 계약입니다. 이걸 그래서 수학거래라고 많이 해요. 달라지네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일부에서는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가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이런 계약을 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알짜 자산이잖아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 갖고 있던 주식을 갖다가 매각을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니까 예. 이런 어떤 알짜 자산을 갖다가 매각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자금을 갖다가 만들고 있다는 걸 갖다가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은 인도네시아 그 광산에 대한 1차 투자는 끝났잖아요. 7천억. 이게 2차 자금 조달입니다. 이게 8천억 원 정도를 다시 또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재련, 그다음에 전구체, 양극재 이 밸류 체인을 갖다가 완전히 완성시켜서 양극재의 가격 파괴, 원가 절감을 갖다가 20에서 30% 이루겠다는 계획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투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했고요. 이 PRS 방식은 또 있습니다. LG화학도 LG 엔솔 자금을 담보로 해서 이번에 이제 그 PRS 방식으로 똑같이 자금 조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LNF를 들 수가 있겠죠. LNF 같은 경우는 BW, 즉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통해서 3천억 원을 조달을 했는데 이게 뭐 이상할 건 없죠. 이런 식으로 많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사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5만 200원. 네. 현재 보시면 73,100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 현재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그 워런티가 행사 가격을 갖다가 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 흥행을 위해서 LNF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일단 이렇게 조달한 3천억 원 중에서 2천억 원은 LFP 양극재를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그 양극재 회사 중에 최초로 캐파를 갖다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 자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모 앤 컴퍼니인데 이게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코스모 화학을 갖다가 그 거느리고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지주회사죠. 예. 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3,400억 조달을 했는데 전환사채를 통한 어떤 자금 조달도 이상할 거는 사실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모 앤 컴퍼니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우량 자산들을 다 담보로 제공을 했다는 게 그렇게 좀 베팅을 했네요. 예, 코스모 앤 컴퍼니 지분 100%,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 주식 중 1,400억 원에 대한 1순위 근질권, 그다음에 IPO를 추진하고 있는 코스모 로보틱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식에 대한 처분 제한 권리 등 이런 걸 갖다가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동산까지도 담보로 제공한 줄 알고 있어요. 그만큼 좀 절실했나? 네, 보구나. 그만큼 이런 절실한 생각- 거고요. 예, 예. 이렇게 모은 자금 1,400억 원은 자사 차입금 상환에 쓰는 거고 2천억 원 코스모 신소재가 또 12 발행을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 그중에 2천억을 갖다가 매입하는 데 쓰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자금 조달 방식을 갖다가 소재사들을 갖다가 유심히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그 투자를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고요. 상당히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좀 파격적인 아니면 이례적인 조달 방식을 보면 또 현재 이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갖다가 네.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근데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은 배터리 사업은 참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안보로 직결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면서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네네. 우리나라도 좀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민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네네네. 근데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좀 공연불에 그친다라는 일부 지적도 있어서 기업은 좀 힘들게 애써서 좀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어떻게 예,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런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요. 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차세대 에너지원이고 에너지 안보의 핵심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세상에 지금 반도체가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예. 반도체가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는 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글로벌 공급망을 누가 장악을 하고 있느냐? 결국 중국, 한국, 그다음에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캐파 증설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게 되면 배터리 대전에서 중국과 한국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불리한 게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가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보조금이 천문학적으로 투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은 이게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님의 사실은 1호에 가까운 산업 공약이었어요. 배터리 부흥체. 배터리는 한국의 그 첨단 그 전략 산업이라는 걸 갖다가 인지를 하고 앞으로 배터리 부흥책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일단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게 국내 생산 뭐 촉진세제라는 이름인데 근데 사실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이거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 국회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그 어떤 보조금 수준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들지 않거든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법안의 어떤 허점이라고 한다면 국내 생산, 국내 판매 분해 안에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산 촉진 보조금을.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배터리 업체들이 국내 생산해서 국내 판매하는 것만 하나요?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수출하는 것까지도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괄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사코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법인세 환급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봤듯이 지금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조금씩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요. 투자는 엄청난데 당장 들어오는 돈은 적으니까 사실 근데 법인세 차감은 법인세 환급 방식이라는 건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한해서 뭐 환급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자 기업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미국 IRA 법처럼 이걸 직접 환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제3자 양도 방식을 갖다가 도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갖다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그 쪼그라드는 이유는 거창하게 한국판 IRA를 부르짖었지만 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쪼그라든 규모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수 감소의 우려가 있다.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령 뭐 그 가축을 키울 때 맨 처음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IRA를 통해서 맨 처음엔 돈이 들어가지만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혜택, 아니 그 보조금을 주고 뭐 중국도 역시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그렇지만 이들 기업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세금 오히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없다. 특히 또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타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가 경제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앞으로 지금 뭐 가령 뭐 레거시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없는 산업에까지 골고루 배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산업 정책이에요. 정책으로서 의미가 없죠. 경제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이게 충분히 전략적이고 이런 산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몰아주는 게 바로 경제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들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이거 WTO 규범을 갖다가 위배하는 거 아니냐. 근데 WTO 체제라는 거는 이미 사실은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다 WTO 어떻게 보면 규범 자체를 무시하면서 자국 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한사코 이런 규범을 갖다가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갖다가 들으면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거고요. 이제 요즘 들어서 얼마 전에 근데 또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뭐요? 이게 산업자원부하고 기재부에서 뭐 보통 산업자원부의 어떤 발표를 갖다가 뭐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반도체 소재들, 수입산 반도체 소재들에 대한 할당 관세를 0%로 만들겠다. 이유는 뭐냐면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셀사의 경쟁력을 갖다가 원가 경쟁력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네. 국내 소재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은 분리막, 수산화 리튬, 전구체, 양극재, 핵심 인조흑연, 재료는 다 전해핵 첨가제. 만약에 할당 관세를 0%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산에 밀리는데요.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원가 경쟁력에서. 이거 앞으로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은 완전히 초토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하는 거겠죠? 글쎄요, 저희가 생각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배터리 셀사한테는 좀 유리하겠죠. 셀사들은 좀 그 원가가 굉장히 낮은 네. 뭐 소재들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배터리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단견으로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반도체 소재들 갖다가 공급을 안 해가지고 불화수소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애를 먹었으며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갖다가 독립을 해야겠다, 구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때 부랴부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립을 갖다가 이룬 상태잖아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배터리 업체들 굉장히 손해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중국 업체들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걔네들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독점이니까 이제는 가격을 갖다가 높이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의 정책을 할지 이거 사실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이게 결정이 아니라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소재 업체들을 갖다가 완전히 기를 죽이는 행동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창피한 일이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이게 사실 뭐 배터리 산업이 국가 안보라고 해놓으면서 네네네. 소재 자립하나 국산화를 외치면서 그렇죠. 약간 이거와 또 이해관계가 다르게 이렇게 가는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건 뭐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리고 상황입니다. 북미에서는 미국에서는 탈중국을 갖다가 외치고 있는 거고요. 공급망에서. 그럼 미국으로 수출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중국산 소재를 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즉각 예. 폐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허점을 제대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네. 그렇다면은 중국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 완전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데 네네. 중국은 그 자체 시장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중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러워요. 뭔가 또 잘 되고 있나 보죠. 일단 2009년부터 23년까지 전기차 관련 예. 보조금만 320조를 지급을 했잖아요. 요번에 이제 ESS, LFP ESS 배터리가 북미에서의 규제를 해가지고 수출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ESS 부양책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얼마 전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에서는 27년까지 신형 에너지 장치, 그러니까 BESS겠죠. 그 설비 규모를 180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갖다 목표로 했어요. 이미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BESS가 초과 달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는 목표가 27년까지 80기가와트였는데 예. 여기에 추가 100기가와트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규모는 얼마냐? 27년까지 50조 원입니다. 예. 우리가 2038년까지 40조 원 아니에요. ESS 중앙계약 조달 시장에서 하는 게. 근데 27년까지 50조 원이니까 이게 왜 이런 식의 정책을 내는 거냐면은 지금 그 중국의 LFP ESS 배터리가 북미 그 미국의 어떤 수출 규제에 막혀가지고 수출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게 되면 보조금 정책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배터리 업체들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생산 비용도 낮아요. 네. 근데 거기다 보조금 정책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동원을 하면서 배터리를 갖다가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중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보조금 정책은 할 수 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게 그 대통령의 산업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좀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는 혹은 배터리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은 법안이 만들어져서 그게 하루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지만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재 업체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배터리 산업이 한국의 핵심 전략 산업임을 갖다가 너도나도 인지를 했다면 사실은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 얘기 들으면서 아마 줄탁동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과 밖에서 잘 쪼아야지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올 텐데 네네. 이게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닌 건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분석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이죠. 연휴 동안은 비 소식이 있어 궂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우리 증시 날씨는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이 쉬어가는 흐름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반도체주가 지수를 견인하면서 오늘 장중 최초로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3% 이상 올라주면서 3,55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날 전해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오픈AI의 삼각 동맹에 오늘 반도체주 전반에 강한 햇빛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업종 폭염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찍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0만 닉스를 찍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오픈 AI의 스타게이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HBM 공급을 맡기로 했는데요. 이 스타게이트는 오픈 AI가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라클과 손을 잡고 약 5년간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700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그런 대규모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필요한 메모리 규모만 90만 장으로 이 현재 전 세계 HBM 생산량의 2배 이상을 달한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 속에서 오늘 반도체주 그리고 HBM, MLCC, 3D 낸드까지 반도체 소부장 쪽까지 온기가 퍼지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오픈 AI와의 협력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맑은 햇살 보이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 SDS는 데이터 설계 구축을 그리고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해상에 설치하는 플로팅 데이터 센터의 개발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삼성그룹 전반에 산들바람 불고 있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도 모두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건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특징조 살펴보실 때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도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 간밤 미증시에서는 의약품 관세 면제에 대한 낙관론이 돌자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미증시를 보고 시작한 오늘 국내 증시, 오늘 국내상에서도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에 온기가 돌고 있는 점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우정바이오가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인 갤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 속에서 장을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한가가 풀리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기업 신택입니다. 지금 현재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부가 기판 비중 확대에 따른 흑전이 기대된다는 오늘 증권가의 전망 속에서 오늘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한미반도체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의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런 소식 속에서 오늘 주가에 햇빛이 들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특징적인 날씨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기업은 엠로입니다. 엠로는 기업용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삼성 SDS가 약 지분을 36% 보유한 회사기도 합니다. 삼성 SDS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협력에 참여한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맑은 날 보이고 있고요. 코칩 같은 경우에도 오라클의 MLCC를 공급한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좋은 하늘, 파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2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